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저는 언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를 뭐 저렇게 인터뷰 따가지고 굳이 이 우리 공론의 밥상위에다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검사와의 대화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양반이었지. 그 검사들 인사 대상인데 걔들 뭐 하는 얘기를 뭐하러 들어줍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우리가 법 만들어주면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 부서예요. 그게 삼권 분립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인데, 그래서 니들이 평상시에 뭐 인원 부족하다고 했고 하는 집 보니까 아 역시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 따르면 돼요. 근데 협의하겠다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협의할 수 있죠. 예. 근데 저거를 저렇게 우리 공론의 밥상 위에 마이크 대고 아유 지금 협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들어주는 이 자체 이 기자들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그리 하는 것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이게 대법원장이 아니고 막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별이에요 본인이. 대통령도 국민의 도구로 쓰이겠다고 5,200만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1,700만 표를 받아가지고 쌍코비 나듯이 선거운동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국민의 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도구가 도구 노릇을 할지를 국민한테 소상하게 묻는데, 대법원장 지금 조희대 씨 걸어가는 동선을 보면요, 문 쪽으로 쭉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기자가 들고 있는 마이크 앞으로 꺾어져서 다시 와서 자기가 대단한 관찰력이시네. 저거요. 예. 저게 그냥 찍는 거 아니에요. 그 대법원 공보관실이랑 기자단이랑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포토 세션에서 인터뷰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출입 기자들은 감히 뉴스타파나 우리 뭐 뉴탐사 이런 기자들처럼 인부시에서 못 물어봐요. 징계 먹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동업자주의로 기자들끼리 징계해요. 저거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탓이라는 겁니다. 언론 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일단은 이유예요. 제가 볼 땐 그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민주주의와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전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사실 또 이분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트럼프 정권이 본인들을 이제 구해줄 것처럼 지난 그 탄핵 과정에서 굉장히 이 선전선동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자체도 사법부에 웨포나이즈 된 거, 그걸 극도로 혐오한다는 걸 반복적으로 웨포나이즈, 무기화 시킨다는 그러니까 너무 영어 많이 쓰면 안 되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사셨고 영어를 레이팅처럼 하시지만 검찰과 특히 요번에 또 관세 전쟁에서도 사법부가 태클을 조금씩 걸지만 다 이걸 또 이렇게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사법부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원래 이 윤석열 정부에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다 무시하잖아요. 여기 피터 헥세스도 방한을 안 하고 이 대행 과정에서 전혀 누구도 여기를 방한을 안 했어요.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대행과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털시 가바더라고. 그분도 태국까지 갔는데 여기 다 무시하고 안 왔어요. 그 국방부장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희망회로를 돌리고 가짜 선동을 이쪽에다가 이 언론에다 퍼뜨렸던 거예요.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디든 민주주의 파괴한 세력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 1월 달에인가 신년 모임 연구소 그 밝히기는 어려운데 주로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 법 쪽에 간 쪽에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신년 모임인데 거기서 주요 의제가 윤석열의 내란을 비유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그런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연초에 어디서 모였다는 겁니다. 예, 연구소의 모임이 신년 모임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사법부를 장악해야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입법기구에서 자꾸 우리의 장악을 막으려고 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저거 입법 독주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안 먹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국회는요, 사실 굉장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국회에 대한 비판이 있다, 국회의원 줄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한국 국회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아주 모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예, 네. 만약 그 실제로 그 국회에 대한 그 국민적 지지가 과거는 꼴찌였잖아요.
근데 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을 누르고 우리가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분명히 뭐 저도 그 지점. 30년 만에 국회 잘한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 쳐봐 처음이야. 국회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더 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알고 있든 모르고 저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든 자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자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지만 국회가 저 상황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1%가 딱 나오고 나니까요. 내란? 이거 찬성 안 하는 국민이 41% 있네? 찬성하는 국민이 41%가 있네? 라는 것이 지금 주어진 이 자신감이 이틀 사이에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감옥 보내려면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국정 운영에 전혀 우리가 도움 주지 않을 것이다. 전면 보이콧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오늘 이상호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권은 잡았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 네. 이거 이제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국민 통합이 어느 순간에 필요하냐.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묘수풀이 하듯이 좀 지혜를 한번 던져봐 주십시오. 저는 여기 뭐 직업 정치인 계십니다만 저는 정치인의 레토릭과 리얼 폴리틱스, 현실 정치는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내란 극복을 시대 정신으로 한 정권이 출범했어요. 그러면 기차는 굴러가는 겁니다. 네. 자, 0.73% 차이 가지고도 독재적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더구나 소야대 상황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낄 게 전혀 없습니다. 50%에 달하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혁명적인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전혀 자고우면 하지 않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내란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보도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군소 정당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곧 그렇게 되겠습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그걸 우리가 정치 현안으로 밥상에 가져가서 어떻게 저걸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표가 있는데 뭘 그거 걱정합니까? 네. 그러면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사법부도 지금 저렇게 코가 이렇게 콧대가 이렇게 높지만 사실 사법부를 키워준 거는 검찰 독재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독재는 기소 자체로도 자기들의 역량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법적인 상처를 얻어내는 것, 벌금이든 선고 유예든 이렇게 받아냄으로써 마지막으로 완성되긴 합니다만 그 사법부의 지금 저 정도 권위라는 거는 그 못된 자식 하나 가지고 더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거거든요. 검찰 개혁이 지금 제 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 당장 특검 3개 진행되면 검찰은 사실상 형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 속도전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사법 개혁은 조금만 미뤄도 금방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장애물은 이미 제거가 되고 있으니 힘있게 국민만 보고 나아가면 될 것이다. 저는 어려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의원께서는 눈치 안 보고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무조건 그러니까. 몸으로 뛰면서 가는 거 맞죠? 국회에서 또 다시 협치하자, 협동하자, 화합이 중요한 거 아니야, 통합이 가치다 이렇게 하면서 설설설 빠진 일 없죠. 이번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내란 세력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뒤집기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한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해내고 마침내 이 10% 가까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큰 승리입니다, 사실. 네, 그 정당성과 명분이 국민적 명분이 주어졌고요. 다만 지금까지 허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들이 만들어왔던 범죄자와 악마와 가짜 뉴스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지역주의가 결부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 지역주의가 사실은 박정희 5대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을 꺾을 때 15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때 호남에서 35만 표 차이를 이기게 해줬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 진 걸 상쇄시키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지역주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자기 장기 집권 하려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경쟁자가 이게 만만치 않고 오히려 자기를 누를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만들어낸 게 지역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의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성장과 회복, 통합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거 이것들이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제대로 다시 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더욱더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 개혁적인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들 이거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각종 민생 법안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다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뭐 농업사업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제는 민생 입법들도 힘있게 추진해서 일로서 실적으로서 증명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